교육책 중에서 최고의 책을 하나 소개합니다. 가르칠 수 있는 용기라고 파커 제이 파머의 책입니다. 가르침의 진정한 정신을 발견하는 유쾌하고 감동적인 여정이란 부제가 붙어서 2007년 10주년 기념판을 한글로 번역해서 2020년 7월에 나온 책입니다. 2020년 7월에 나온 책을 제가 읽었고요. 가르칠 수 있는 용기, 교사의 삶이 지닌 내면 풍경에 대한 탐험, 이게 원제를 가장 가깝게 번역한 번역 글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10주년 기념판에는 새로운 전문인, 변화를 위한 교육이 추가되었고요. 처음 책이 나온 후에 10년 동안의 변화 소개와 함께 더 필요한 내용을 보강했습니다. 냉혹하고 무자비하게 평준화된 시험과 같은 교육의 외연이 점점 커져가는 우리 사회의 강박관념이 미칠 영향을 예측하고 교육의 테크닉만 중요시하는 문화에 사는 우리의 각성을 촉구합니다. 진정한 시험과 학습 및 삶을 대하는 마음을 살피면서 교사들의 내면 여행을 옹호하고 지지할 수 있는 방법도 찾고자 합니다. 정말 제가 읽은 교육책 중에서 단연 최고의 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학생을 잘 가르칠 수 있는 역량은 공감, 헌신, 동정, 인내, 용서 같은 능력 위에 세워지는 신뢰관계에 매우 의존합니다. 그것은 다시 자신의 내면 풍경을 점검할 수 있는 교육자의 능력에 달려있죠. 하지만 일반적인 현재 학교에서는 최종 결과만을 중시하는 제도적인 허상이 끊임없이 이어집니다. 공부는 오직 학과 공부를 말하는 것이며 그건 다시 주로 객관식 문제를 빠른 시간 내에 정확히 풀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한 문제풀이 기계를 길러내는 도구일 뿐입니다. 문제풀이 기계를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교사의 역량은 기술적 테크닉이죠. 학생의 삶에 대한 의미를 찾는 존재론 같은 내용은 아무 필요가 없죠. 어떻게 하면 냉정하고 살벌한 경쟁 체제에서 최상위권이 될 수 있느냐가 학생과 학부모의 관심사고, 그런 고객의 욕망을 최대한 맞춰줄 수 있는 교사가 유능한 교사이며, 학교에서 찾을 수 없다면 고객은 사교육에서라도 찾으려고 애를 쓰죠. 저자는 교실에서 살아남기 위한 조언, 요령, 기술을 논하기보다는 교사의 내면 풍경을 파고듭니다. 교육은 학생들의 내면적 여행을 인도하여 이 세상을 진지하게 보는 방식과 살아가는 방식을 가르치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러려면 그 무엇보다 교사의 자아의식에서 출발하는 교육에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학생의 자아의 내부에서 지혜의 핵심을 뽑아내려는 노력이 교육이라면, 그런 교육의 힘 및 지혜의 힘으로 거짓을 물리치는 힘을 갖게 되고 진리의 빛 속에서 살 수 있도록 만들 수 있습니다. 이 책은 결국 교사의 자아의식에서 출발해서 교육개혁의 문제까지 폭넓은 교육의 전 과정을 다루는 셈입니다. 교사와 학생의 소외와 공포, 관료적인 동시에 획일적이며 기계적인 교육 시스템, 학과 공부만을 중시하면서 학교를 입시학원화하려는 학교 정체성, 공정이란 이름으로 포장된 객관식 시험의 절대화 등의 교육계의 현안에 대해 전반적인 검토와 성찰을 기대하게 하는 책입니다. 교직의 근본적인 문제는 가르치는 학과가 생각보다 훨씬 복잡하여 교사의 지식의 모자람, 학생들 역시 학과 이상으로 훨씬 복잡하다는 점, 교사는 자신의 자아를 가르쳐야 한다는 점 등입니다. 가르침은 자신의 영혼에 거울을 들이대는 행위와 마찬가지이며, 그래서 자신을 안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요소죠. 훌륭한 가르침의 원천인 교사의 마음을 소중히 여기는 것부터 교육계획은 시작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떤 목표와 목적을 설정하고 어떤 내용을 가르칠 것인가, 잘 가르치려면 어떤 방법이나 기술이 필요한가, 가르치는 사람의 자아의식은 어떻게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인가 같은 것을 포함해서 말이죠. 인간의 자아 및 교육과 가장 긴밀한 연결은 바로 지성, 감성, 영성입니다. 가르침과 배움에 대한 우리의 사고방식은 지성으로, 교사와 학생들이 느끼는 방식은 감성으로, 삶의 장엄함에 연결되려는 가슴 속 동경이 다양하게 표현되는 방식은 영성으로 해결합니다. 단순한 교육제만 자꾸 바꾸는 건 별 의미 없는 말이죠. 의미 없는 일이죠. 훌륭한 가르침은 하나의 테크닉이 아닌 교사의 자기 발견에서 나오는 정체성과 성실성에서 탄생합니다. 교사의 정체성이나 성실성을 하나의 테크닉 수준으로 떨어뜨리는 일은 절대로 없어야 합니다. 매일 교단에서 마음의 상처를 입는 교사들은 점점 가르칠 용기를 잃죠.
그러면서 교사는 학생, 학과 자신으로부터 도피하면서 자아를 소외시키게 됩니다. 교육 현장에서의 주관적인 자아는 가치 없고 비현실적이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사와 학생 모두 마음의 용기를 얻을 기회를 잃어버리죠. 직면하는 수많은 문제들을 객관적인 문제로 만든 후에 기술적인 해결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믿고 그것을 찾을 뿐입니다. 우리가 정신을 숭상하지 않는 까닭이며 교사들은 가르치는 테크닉만 습득할 뿐 학생들의 영혼은 전혀 사로잡을 수 없게 됩니다. 내면의 힘이 사물이나 시간의 영역에까지 영향력을 확대해 나갈 수 있다는 굳은 믿음이 필요하죠. 자신의 부족함을 감추려 하거나 학생들에게 인정받기 위해 교사들은 연기를 합니다. 그래서 학생들은 진정한 것이 아닌 은폐와 과장의 방법만 배울 뿐입니다. 아무리 높은 평가를 받는 일이라도 진정한 자신의 작업이 아니면 자아는 해를 입으며 어떤 관념적인 규범을 따라야 하는 것을 이유로 자신의 정체성과 성실성은 피해를 봅니다. 우리 삶의 핵심이 되어야 하고 모든 가치 있는 교육의 지향점은 내면의 교사이어야 합니다. 학생의 내면적 교사와 연결될 때만이 교육의 효과는 발휘되고 교사는 자신의 내면의 교사와 원만하게 대화할 때만이 학생들의 내면의 교사와 소통이 가능해지죠. 고독과 침묵, 명상적인 독서와 숲속 산책, 일기쓰기, 경청 잘하는 친구 등은 내면의 교사에게 필요한 행위이고 대상입니다. 권위는 저자를 핵심으로 하는 단어입니다. authority, author, 영어로 표현한 거고요. 자기 자신의 말이나 행동 및 삶 등의 저자, 주인가 되는 사람에게 나오죠. 교사가 권위가 있으면 가르칠 때 그 어떤 무기도 필요하지 않게 됩니다. 학점제도, 학과제도, 지나친 경쟁의식, 관료적인 교육제도 따위는 상호 연결성을 방해하는 교육문화로 교사와 학생, 교사와 교사, 학생과 학생의 분열을 조장하고 교육 주체들에게 엄청난 공포를 선사합니다. 창조적인 갈등, 정체성, 변화 등을 수반하는 공포는 제도적 권위의 승복을 요구하는데 그런 단절 구조와 쉽게 협력하는 이유는 공포를 완화시키는 효과 때문입니다. 학생, 동료, 학과, 내면의 변함없는 목소리 같은 타자와 정면으로 부딪히기 두려워하는 교사는 깊게 생각하지 않고 가르치기만 하며 학생 역시 단순한 지식을 알기만 하면 된다고 자유하게 됩니다. 공포의 효과는 한 가지 형태, 즉 승패가 분명한 경쟁만을 인정하게 하죠. 승패를 떠난 교감과 합의에 의한 의사결정 방식이 자아 성장에는 필수적임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교사들은 학생 등을 뇌사 상태로 진단하여 그들의 정맥이 지식 부스러기나 주입하면 그만이라 생각합니다. 공포 때문에 학생들은 교실에서 침묵을 지키죠. 잘 가르치려면 수업의 테크닉보다는 교실에 스며든 공포부터 제대로 살펴보아야 합니다. 공포에서 촉발되는 침묵, 침잠, 냉소 따위는 무지에서 비롯되는 행동과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진리가 높은 권위에서만 나온다면 교실은 그야말로 독재체제와 마찬가지죠. 진리가 개인적인 변덕에 의해 결정되는 허구라면 교실은 무정부 상태가 될 것이며 진리가 상호 탐구의 복잡한 과정에서 생성된다면 교실은 자원이 풍부한 상호 의존적인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교육계에 널리 퍼진 객관론은 주관적 자아를 가장 두려워하면서 현실 세계와 교육을 점점 멀어지게 하고 진리 탐구를 위해 자아의 시야를 말리는 동시에 지식의 힘이라는 과대망상적 신화를 부추기며 전체주의나 폭력과 담합하기도 합니다. 주관적 자아는 오히려 사물과 인간관계를 새롭게 창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죠. 공포를 느끼는 우리 자신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공포를 물리칠 수 있는 상호 연결성을 회복해야 합니다. 우리는 공포 그 자체는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분법적인 논리는 과학과 기술에 큰 힘을 실어준 게 사실이지만 현실 감각을 파편화하고 인생의 전체성과 경이감을 파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심오한 진리는 경험적인 사실과 달리 역설로 가득 차 있음을 인식할 필요가 있죠. 가르침의 공간에서 적용할 수 있는 6가지 연결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한적이면서 개방적이고 다정하면서 긴장감이 들며 개인과 집단의 목소리를 동시에 수용하고 학생의 작은 얘기와 더불어 강제와 전통의 큰 얘기를 동시에 존중해야 하며 고독을 지지하면서 동시에 일체감을 부여하고 침묵과 언어를 동시에 환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위와 같은 역설의 힘을 가르치려면 교사는 자신의 마음속에서 양극단의 긴장을 견뎌내야 하죠. 살아내면서 체험해야 하는 교사의 역할이 필요합니다. 교사와 학생을 상호 연결할 수 있는 그물망인 진리의 커뮤니티는 깊은 존재론과 인식론을 탐구하게 하고 실제의 본질과 이해하는 방식을 세우게 합니다. 모든 교육의 기반이 바로 진리의 커뮤니티인 셈이죠. 파편화와 경쟁에서 커뮤니티와 협력으로의 이전이 절실합니다. 앞에서 살펴보았던 인식의 객관론 신화는 진리가 위, 전문가에서 아래로의 위계적, 직선적, 충동적으로만 흐른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인식 방법을 크게 왜곡하는 것이며 교육 방식을 크게 변형시키는 짓입니다. 진리의 탐구는 결코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진리의 커뮤니티 안에서는 궁극적인 권위가 없으며 적이지 않기도 하거니와 관료적이거나 일사불란하지도 않습니다. 전문가의 관심이 중심이 아니라 주제만이 중심이며 순환적, 상호작용적, 역동적 특성을 갖습니다. 상대론이나 객관론은 진리의 커뮤니티 내에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교실의 중심은 교사나 학생이 아닌 주제가 되어야 합니다. 정보 암기만을 강조하는 것은 학생을 방수포 밑의 풀처럼 생각하는 일이죠. 경쟁에서 이기기 위한 교육이 아닌 교육이 인성과 실력 모두를 높이게 하여 환자들에게 더 잘 봉사하기 위한 공부를 하게 했다는 사실은 한 의과대학에서의 실험으로 증명된 내용을 토대로 저자에 의해서 소개됩니다. 교사는 학습 공간을 열어젖혀 무엇을 할 것인지 뚜렷한 논리를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학생들을 자발적으로 협력하게 하면서 주제를 다루도록 배려하고 사색의 틈도 제공하는 동시에 학생들의 의견도 잘 들어야 합니다. 그렇게 진행한 후에 최종 종합과 결론을 내리는 건 교사의 몫입니다. 교사와 학생의 상호 의존성을 바탕으로 진리의 커뮤니티는 지속적인 변별을 필요로 합니다. 진리의 커뮤니티 속에서 배우려는 교사는 자신의 내면적인 지향을 탐험하면서 동료들의 적절한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혼자 수업을 진행하는 교사는 교습 행위를 서로 관찰하지 못하는 단점이 있죠. 교사의 자질을 향상하기 위한 학생들의 교사평가는 너무나 형식적이고 표피적인 동시에 포퓰리즘적인 요소를 지니죠. 교사는 동료들과의 커뮤니티 속에서 자신의 정체성과 성실성을 성찰해야 합니다. 분열을 원하지 않는 지속적인 진리의 커뮤니티를 구성하려면 다음과 같은 4가지의 다짐과 행동이 필요합니다. 더 이상은 분열된 삶을 살지 않겠다는 용기, 개인의 생각과 뜻을 알려 지지자들과의 커뮤니티 만들기, 대중의 비판 앞에 당당히 드러내는 커뮤니티의 공식화, 더욱 가치 있는 배움과 가르침의 실행과 더불어 진정한 삶의 행복을 찾을 수 있다는 깨달음. 마지막 장엔 새로운 전문인, 변화를 위한 교육은 책이 처음 발간한 지 10년의 시간을 되돌아본 내용과 함께 새로운 직업의식 교육과 새로운 전문인에 대한 개념을 설명합니다. 교육계에 널리 알려진 덕분에 여러 가지 긍정적인 계기가 만들어졌으며 특히 K12의 교육에 큰 영향을 끼쳤다는 평가입니다. 의학교육인가위원회에서 제정한 가르칠 수 있는 용기상 역시 고무적인 변화의 한 예입니다. 저자가 추구한 새로운 직업의식 교육은 제도의 절대적 권한의 미신을 깨고 지성과 감성의 중요성을 동등하게 평가하며 경험적 관찰이나 논리적 추론만 존중하지 않도록 감정을 살피는 요령과 함께 암과 행동을 위한 커뮤니티 구성 요령과 분열되지 않는 삶을 위한 과정을 가르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전문인이란 제도권 삶이 가장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세상에서 내가 서 있을 수 있는 확고한 기반을, 나의 정체성과 영혼을 신뢰하는 바탕을, 나 자신과 동료들과 직장을 우리들의 진정한 사명으로 삼을 수 있는 기반을 발견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미국의 대학 교육을 바탕으로 한 저술한 책이지만 우리나라의 대학은 물론 초중고 교육 현장에서 너무나도 필요한 이론과 제도의 필요성을 깨닫게 하는 내용입니다. 초등학교부터의 입시 대비, 학교의 최상위권 위주 및 입시 학원화, 취업 사관 학교화된 대학, 세계 최강의 초중고 교육의 사교육 의존도 등 대한민국의 교육 현실도 총체적인 난국에 쌓인 형편입니다. 혁명보다는 개혁이 훨씬 어렵다는데
과연 우리나라의 교육계에게는 언제나 서광의 빛이 보이기 시작할까요? 공교육과 사교육의 언저리에서 존버러입니다. 저는 존버러. 아무도 알아주지 않지만 존중하며 버티고 있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저는 존버러인데요. 존버러로서 겨우 숨을 이어가고 있는 주제에 제가 하는 걱정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마는 어쩌면 이렇게 다 가슴이 답답하고 안타까움에 사로잡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교육을 걱정하는 그 일반인으로서 듣보잡입니다. 제가 뭐 유명하지도 않고 어디서 들어보지도 못한 사람이지만 어쨌든 책을 많이 읽는 덕분에 이렇게 좋은 책을 만날 수 있는 건 정말 행운이라고 생각하고요. 가르칠 수 있는 용기, 파커 제이 파머의 이 좋은 책을 대한민국의 모든 교사들이 읽고 모든 학부모들이 읽어서 과연 교육이란 무엇인가, 진정한 교육은 어때야 되는가, 이거에 대한 그 성찰을 좀 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렇게 소개를 했습니다.